안녕하십니까. 영덕 한빛농장 유기농 이진용입니다. 저는 오늘 보리 새싹을 수확을 하면서 영상을 담습니다. 제가 보리 새싹을 한 거는 2006년도부터 했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보리 새싹이 많이 알려지지 않는 상태였고 그때 야간문이 이제 살짝 유행이 아니고, 그때 야간문이 조금 인터넷 상에만 조금 번질 때인데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그걸 알려줘 갖고, 야간문의 내용이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이 약이 되는 우리 풀꽃나무라고 있습니다. 이 책 저자가 최진규 선생님인데, 이분이 최진규 선생님인데, 이분 책 중에서 부작용 없는 천년 비아그라 야간문 해갖고 이 자료를 보기 위해서 이 책을 샀는데, 상 1권 2권이가 2권이 있습니다. 한 권에 15,000원에서 두 권에 30,000원 정도 하는데, 그 책을 보다가 여러 가지 이제 약초에 대한 자료가 아주 이제 알기 쉽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다가 다른 부분을 봤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걸 좀 시간 나더라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 병든 간 치유하는 어린 보릿잎. 이 겨울을 지나 10cm쯤 자란 어린 보릿잎을 동맥이라고 한다. 이 보릿잎을 주로 선조들은 귀중한 약으로 썼다. 어린 보릿잎에는 비타민, 효소, 엽록소 등 온갖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을 뿐 아니라 몸 안에 쌓인 독을 풀어주는 효과도 있다. 간염이나 간경화증에는 어린 보릿잎을 뿌리채 켜 그늘에서 말린 것 1kg과 오리나무 껍질 1kg, 조리대 새순 600g, 도라지 200g을 물로 6시간 이상 달여서 수시로 차 마시듯 마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보릿잎은 간의 열을 내리고 독을 풀며 간의 기능을 도와주고 소화를 잘 되게 하므로 간질환 환자의 치료에 크게 도움이 된다. 그러나 보릿잎은 성질이 차가움으로 몸이 찬 환자, 곧 소음이나 태음 체질의 환자는 성질이 더운 약재, 이를테면 인삼이나 꿀 등과 함께 쓰는 것이 좋다. 보릿잎을 생즙으로 내어 마셔도 좋다. 미국의 한 유명한 영화 배우가 간암에 걸려 온갖 좋다는 치료법을 다 써보았으나 효과를 못 보고 있던 중에 보릿잎과 밀싹을 녹즙을 내어 3개월 동안 먹고 곧 암을 고친 일이 있다. 그러나 보릿잎은 맛이 쓰고 떫을 뿐만 아니라 독특한 냄새가 있어 마시기가 좀 거북스러운 단점이 있다.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어린 보릿잎을 동결 건조하여 가루로 만들어 건강식품으로 개발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다. 보릿잎에는 온갖 미네랄과 비타민이 풍부하게 들어있다. 보릿잎은 채소 중에서 미네랄이 가장 풍부하다고 하는 시금치보다 칼슘은 11배, 마그네슘 3배, 카륨은 18배나 많이 들어있다. 이들 미네랄은 신경계통의 기능과 근육을 원활하게 하는데 꼭 필요한 성분이다. 또 호르몬을 생성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보릿잎에는 효소 성분도 많이 들어있다. 어린 보릿잎에 들어있는 효소는 소화를 잘 되게 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작용이 있다. 보릿잎에는 엽록소인 클로로필이 많이 들어있다. 천연 엽록소는 혈액의 혈색소와 비슷한 분자 구조식을 갖고 있어서 녹색의 혈액으로 부를 정도로 증열 작용이 높다. 보릿잎은 빈혈이나 갖가지 염증, 상처로 인한 출혈 등의 효과가 높다. 어린 보릿잎에는 비타민도 매우 풍부하다. 비타민 B1은 우유의 30배, 비타민 C는 시금치의 33배, 카로틴은 시금치의 6.5배나 들어있다. 비타민은 신진대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어서 그중 한 가지만 모자라도 질병에 걸리기 쉽다. 어린 보릿잎은 겨울을 지난 것이어야 제대로 약효가 나타난다. 반드시 농약을 치지 않고 화학 비료를 주지 않는 흙에서 키운 것이야 하고 말릴 때에도 그늘에서 말려야 한다. 보릿잎은 잘 마르지 않고 완전히 말려도 약간 젖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보리잎은 가장 흔하면서도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지만 놀랍도록 다양하고 뛰어난 효과를 지닌 약초이다. 예. 이제 책 중에 요 내용이 있어서 제가 2006년도부터 예, 그 유기농 인증을 받고 보리삭을 재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매스컴이나 이런데 이 나오기 전에는 그 사람들의 그 관심을 받지 못하였는데 그래서 이제 그 2006년도부터 재배하면서도 이게 첫 발행이 2001년도 8월 달에 발행했었고 제가 발행하는 건 아마 이게 2003년도에 발행한 걸로 그렇게 제가 구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보리삭이 이제 이렇게 좋다는 게 점점 그 건강 강조하는 분들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판매 업체 쪽에서 이걸 컨택을 해서 3년 전에 엄청 홈쇼핑에서 3년 전부터 많이 판매를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주로 하우스 시설을 해서 거의 20일 만에 연중으로 이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판매를 하고 또 그렇게 새싹보리를 수경 재배했는 같은 경우에는 햇볕을 좀 덜 보고 이렇게 자라는 경향이 있어서 좀 덜 팔았고 또 그 미국에서 수입하는 거는 아예 이 삭을 즙을 내서 즙 낸 걸 갖다가 건조해 갖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녹색이 진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처럼 이제 밭에서 키워서 하는 분들이 이제 울진에도 있고 그게 이제 제주도도 있고 그 저기 전라도 어딥니까? 그쪽에도 보면 있고 양평에도 있고 이래 여러 군데 이제 이게 땅에서 키워 갖고 하는 분들이 이제 몇 군데 있고 많은 데는 이제 그 수경 재배해서 하는 건데 뭐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이걸 어느 정도 뭐 안 드신 분이 거의 뭐 없다 할 정도로 국민적인 그 관심이 대상이 되어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먹어볼 분은 다 거의 먹어봤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 지금까지 안 드신 분은 실은 뭐 앞으로도 더 안 드실 것 같고 예, 저는 그래도 그나마 이제 땅에서 하는 거는 그렇게 많은 업체에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기농 사과나무입니다. 밑에서 이제 이렇게 매년 키우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다른 저희가 매실밭을 하는데 그 옆에 이제 매실나무 심어지지 않는 땅에 한 600평에 고스 했었는데 지금 이제 사과나무 밑에 와서 이제 사과다 약을 갖다 계속 안 뿌리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이게 사이즈가 뭐 이 정도로 나오는 거는 작은 거고 실은 이제 요렇게 좀 작은 이거는 뭐 어린 삭이라 하기도 좀 못하지만은 이보다 작으면은 실제로 이제 낫을 베 갖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잎허리 부분 빼고 줄기 부분은 한 10cm 조금 넘는 것 같은데 그나마 땅에 올라온 거는 한 10cm 그 정도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이게 사과밭이다 보니까 사과밭에 이제 퇴비를 내면서 그 퇴비 영향을 받은 부분은 그보다도 훨씬 좀 많이 자라갖고 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리새싹 이렇게 많이 자란 걸 갖다 보리새싹이라 뭐 이런 분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너무 작은 거는 실제로는 하는데 품이 안 나오고 조그마한 것들은 진짜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한 20cm 이상은 자란 것을 갖다가 해서 줄기 부분은 20cm 안 되고 여기는
잎 전체 길이는 한 20cm 넘고 줄기하고 잎하고 구별되는데 줄기 부분은 아직 20cm 안 자라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저희가 생산을 해서 동결 건조는 솔직히 못하고, 동결 건조기도 비싸고, 미국에서는 그분들 아예 큰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동결 건조 기계 아주 비싼데 그런 게 이제 하는가 본데, 국내에서는 모르겠습니다. 동결 건조 하는 분도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그 시설은 저희가 비용 면에서 이용을 못하고 이제 58도 정도에서 건조해서, 58도 건조하면 식물이 엽록소 같은 게 파괴되지는 않습니다. 그 세베른 같은 경우에는 58도에 넣으면은 그냥 그 온도에서는 그냥 위로 솟구쳐서 살아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이 식물체는 58도 정도 해갖고 어떤 영양소 파괴라든지 이런 거는 저는 없다고 보고 그 정도에서 이제 건조를 시켜서 분말해서 당연히 이제 색가루 검출은 안 되게 다 그 색가루 흡착 자석도 다 돼 갖고 있고, 그런 데서 하고, 대장균은 검사를 몇 번 했는데도 대장균은 안 나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보레세사크 채취하면서 영상을 한번 담아봅니다. 감사합니다.